이 땅 위를 걸었던 가장 강력한 포식자, 수강류 육식 공룡. 그들 중에서도 최강으로 꼽히는 두 공룡이 있었으니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와 기가노토사우루스입니다. 그러나 결국 최강자의 자리는 한 놈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죠.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두 공룡 중에 누가 범부인지 가려보겠습니다. 먼저 비교해볼 것은 피지컬입니다. 동물 싸움의 승패는 체급으로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지컬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밌게도 두 동물의 크기는 엇비슷했습니다. 둘 다 8톤 이상에 달하던 슈퍼헤비급 육식 공룡이며 몸 길이도 12m를 넘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석이 많은 티렉스와 달리 기가노토는 겨우 2마리만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화석이 없으므로 기가노토는 모식 표본, 티렉스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기가노토 쪽이 좀 더 큽니다. 평균 크기의 티렉스는 길이 12m, 체중 8톤이었지만 기가노토의 완모식 표본은 길이 12.7m, 체중 8.5톤에 달했죠. 다만 최대끼리 비교하면 결과는 반대로 나옵니다. 커다란 티렉스는 길이가 13m에 근접하고 체중은 10톤을 넘었는데 기가노토는 13m 이상으로 길이는 더 길지만 체중은 그보다 가벼웠습니다. 물론 더 큰 기가노토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반대로 발견된 2마리가 평균보다 큰 대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화석이 워낙 적어 평균적으로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일단 화석의 평균으로는 기가노토가 살짝 더 큽니다. 두 번째로 비교해 볼 것은 두개골입니다. 육식 공룡들은 서로 싸울 때 단단한 두개골을 이용해 박치기를 하거나 상대의 턱을 물어뜯었습니다. 티렉스와 기가노토의 두개골을 비교해보면 길이는 기가노토가 혹은 티렉스가 우위입니다. 티렉스의 두개골은 길이 1.3에서 1.5m에 달했으며 혹은 최대 1m에 육박했습니다. 기가노토의 것은 길이 1.6에서 1.7m, 혹 0.7m 정도였죠. 전체적인 부피만 따지면 엇비슷했습니다. 크기 차이는 확인했으니 이제 상세 스펙을 비교해볼 차례입니다. 티렉스 두개골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굉장히 단단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뼈의 두께가 두껍고 각 뼈들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강했죠. 거친 표면에는 매우 많은 양의 근육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무는 힘이 엄청나게 강했지만 두개골의 길이가 짧아 물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가노토는 티렉스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녀석은 두개골에 부착된 근육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턱의 폭이 좁고 높이가 높아 움직임이 가벼웠습니다. 즉 입을 여닫는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공격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서로 박치기를 할 경우 머리가 단단한 티렉스가 서로 물어뜯을 경우 기가노토가 이득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비교해 볼 것은 죽음의 바이트입니다. 두 공룡이 박치기와 물어뜯기로 가벼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가정해 봅시다. 이제 녀석들이 할 일은 상대의 머리나 목을 자신의 턱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공격이 상대의 방어를 뚫을 수 있냐는 겁니다. 피부와 근육을 뚫고 뼈까지 손상을 준다면 매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두 공룡은 상대의 살을 찢거나 뚫고 뼈까지 이빨을 닿게 하기에 충분한 힘을 지녔습니다. 양쪽 모두 주둥이의 맨 앞쪽으로 물거나 그쪽을 물릴 것이기 때문에 전방 치악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티렉스는 약 3만 뉴턴, 기가노토는 19,000뉴턴 정도가 측정됩니다. 티렉스의 무는 힘이 1.5배 정도 강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나의 이빨이 상대의 뼈를 뚫을 수 있냐는 건데요. 두 공룡의 이빨 구조를 비교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티렉스의 것은 살을 도려내기엔 부적합한 대신 큰 힘으로 뼈에 구멍을 내기 좋았으며 기가노토의 것은 그보다 얇아 뼈를 뚫기보다는 살과 근육을 예리하게 자르기 좋았습니다. 다시 말해 기가노토가 티렉스를 먼저 물었다면 살이 잘려나가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지만 티렉스가 기가노토를 물었다면 살이 잘려나가진 않지만 뼈에 구멍이 뚫린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완력과 민첩성입니다. 기가노토와 티렉스는 모두 8톤을 넘는 동물들이라 아주 재빠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보다만 빠르면 되므로 큰 문제는 없는데요. 기가노토는 몸 길이가 길고 골반이 작아 회전 속도가 느렸지만 티렉스는 몸 길이가 짧고 골반이 커서 회전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동일한 체급일지언정
완력과 직결되는 다리와 골반의 근육량이 달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두 공룡이 서로 몸을 맞대고 힘겨루기를 한다면 순간적으로 뽑아내는 힘이 더 센 티렉스 쪽이 유리합니다. 상체와 꼬리가 짧아 더 빨리 돌 수 있고 다리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가노토와 티렉스, 두 초대형 육식 공룡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났다 가정해 봅시다. 양쪽 모두 냄새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지만 눈으로 먼저 확인하는 쪽은 티렉스입니다. 녀석은 모든 육식 공룡 중 가장 뛰어난 시력을 지녔으며 양한 시야 덕에 사람처럼 정면을 입체로 인지할 수 있죠. 티렉스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육식 공룡을 보고 먼저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두 공룡이 충분히 가까워졌다면 녀석들은 아마 다른 육식 공룡들처럼 단단한 머리를 앞세워 상대를 들이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양쪽의 체급이 비슷하므로 어느 한쪽이 밀리기보다는 두개골의 강도에서 우열이 가려질 겁니다. 폭이 넓고 단단한 티렉스의 박치기가 더 치명적이게 작용하지만 기가노토의 독특한 두개골과 목 구조가 충격을 줄여줍니다. 녀석은 두개골의 높이가 높아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충격에 강했으며 목뼈가 단단히 결합되어 부러지지 않았죠. 양쪽 모두 한 번의 박치기로는 치명타가 되지 않습니다. 두 공룡은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상대의 두개골을 물고 늘어집니다. 둘은 서로의 머리를 같이 물었지만 결과는 아까와 다릅니다. 기가노토에게 주둥이 끝을 물린 티렉스는 상대의 날카로운 이빨에 살이 잘려나갔지만 기가노토는 살점은 붙어 있으나 두개골이 뚫려버린 것이죠. 티렉스의 이빨은 동족의 두개골을 뚫을 만큼 단단했기에 기가노토의 두개골에도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녀석의 바나나 같은 이빨이 기가노토의 두개골에 박혀 단단히 고정되었고 곧 무시무시한 턱힘이 기가노토의 좁은 두개골을 압박합니다. 기가노토는 체중을 싣고 몸을 휘저 티렉스의 턱에서 빠져나오고 두 공룡은 다시 서로를 물지 아니면 물러날지 고민합니다. 서로 경계태세를 유지하다 결국 뼈에 치명상을 입은 기가노토 쪽이 영리하게 물러납니다. 양쪽 모두 더 이상의 부상을 입는 것은 목숨에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싸움을 중지합니다. 이번 가상 대결에서 상대를 먼저 몰아낸 쪽은 티렉스입니다. 더 강력한 무기와 인첩성이 녀석을 승리로 이끌었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수많은 경우의 수 중 겨우 하나일 뿐입니다. 단순히 신체 조건만 봤을 때 티렉스가 약간 유리하다 정도지 두 공룡의 대결은 여전히 승자를 확신할 수 없는 세기의 싸움일 것입니다.